이재명 대표는 하여튼 저기 3차 소환까지 또 적극 뭐 어제 간담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에 대한 어떤 예, 그러니까 예. 전형적인 대선을 그건 정확한 얘기죠. 네. 예. 대선 패배하지 않았으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일이 예. 대선을 패배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승자가 정말로 흑과 백, 적과 악은 딱 이분법적 사고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승자가 된 바람에 네.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의연하게 당 대표는 의연하게 오라면 오겠다, 가겠다. 사실 원내에서 제 의견도 제가 이제 전 네.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견을 물어와서 네. 현 원내대표가 의연하게 오라면 가는 게 좋겠다. 뭐 떳떳한데요, 뭐 이제 저 사람들은 자꾸 저 뭡니까 포토라인에 세워가지고 네. 뭔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사람처럼 야당의 대표를 그렇게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딱 보니까 네,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저 좀 심하네. 예, 그렇죠. 예. 이제 심한애라는 예, 오히려 그런 것 같아요. 정서가 그렇습니다. 예, 네. 정서가 네. 딱 화면 보니까 딱 그렇게 느낌이 오던데요. 뭐.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 설 민심이라고 하는 저도 뭐 지방에서 잠깐 뭐 어르신들이랑 말씀을 좀 나눠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기조나 분위기가 좀 심하다. 이 정도까지 뭐 그런 어르신들의 또 말씀들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그 비법률가가 보더라도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 그럼 그 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네. 운영비가 필요하고 광고를 받아오지 않으면 다 시민 구단이기 때문에 다 그럼요. 시민의 세금으로 그렇습니다.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광고비를 많이 받아올수록 시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네, 네. 그다음에 그 성남 FC 정관에 보면 네. 시장은 그 광고나 후원 협찬을 얻어오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 조항도 들어 있어요. 정관에. 정관에가. 그다음에 제가 좀 메모 좀 해왔습니다. 네네네. 이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남 FC가 STX로 받은 후원금 365. 맞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면? 강원랜드는 강원 FC에 매년 40억씩 내고 있거든요. 40억 그러니까요. 네. 신한은행은 인천 FC 아마 이게 시금고이지 싶은데 네네네. 인천 FC에 매년 20억 원의 광고비 냅니다. 그러니까요. 두산건설은 대구 FC에 2년간 50억의 광고비를 지급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진짜 그 지자체들 단체장을 다 소환해서 조사해야죠. 다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거 한국 축구 발전에요.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겁니다. 아 그럼요. 예. 네. 리그의 최소한의 그런 시민 구단들의 그런 쉽게 말하면 자생력과 경쟁력 겁나서 누가 이게 수사 대상이 돼 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겁이 나서 어떤 기업이 그렇습니다. 네. 이저 광고하려고 하겠습니까? 후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배임도 뭐 여러 차례 설명이 있었지만 대장동 관련해서 네. 어쨌든 토탈 5,800억인가 이게 환수를 했잖아요. 네. 아니 세상에 더 많이 안 했다고 배임이라고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LCT 건도 지금 계속 지난 대선 거기는 한 선거에서 푼도 회수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환수 못했잖아요. 그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저는 그래서 검찰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죄면 FC는 아니 저 LCT는 그러니까요. 그건 완전히 민간한테 줘가지고 네. 한 푼도 환수를 못했는데 못한 사업인데 부산시장이 계속 그 국힘 출신이어서 그런가요? 나는 이 검찰의 이 잣대 이중잣대 네.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지만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네.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해가면서 이게 맞추고 있는 거죠. 끼워서 맞추고 있는 거죠. 근데 수사가 어떻게 답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어떻게 정당한 수사입니까? 수사를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가면서 그 결과가 이제 기소냐 아니냐 뭐 무혐의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네. 이건 아예 기소 죄가 있음. 그 50억 클럽도 지금 다 조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녹취록이 정량학 녹취록에 보면 네. 전현직 검판사들 줄줄이 이름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50억 클럽 포함해서. 네. 네. 그다음에 이 사업의 시작
이게 그 대장동 사업 다 무너졌던 사업을 다시 살려낸 게 부산저축은행 맞습니다. 대출건인데 그렇죠. 그것도 다 뭐 지금 그걸 이제 무마시켰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녹취록에 다 있잖아요. 그런 건 하나도 손 안 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검찰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답은 정해져 있다. 그렇습니다. 주말에 지금 예정이 민주당이 지금 장외 네, 오늘 이제 투쟁을- 오늘 예. 공문 받았습니다. 네. 어저께 의총에서 보고가 있었고요. 그랬다고 하던데. 예, 예. 토요일 날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처음인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 밖으로 나가는 거는 지금 처음이죠. 최근 몇 년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아니 그때 빼더라도 국정농단 때 국정농단 빼고는 지금 네, 지금 처음이죠. 네. 이게 야당이 이렇게 장애로까지 나가게 만든 그러니까요. 정부 여당은 좀 많이 반성해야 됩니다. 예. 얼마나 장애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주저했고 얼마나 많이 인내했는데요. 네, 의원들도 사실 지금 매주 촛불 집회 나가시는 거에 좀 물론 일부 의원들은 과거에 그 나오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좀 조심스러울 측면이 그럼요. 분명히 있죠. 그럼요. 정치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여의도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예. 장외로 나간다는 것은 가장 마지막까지 이제 간다는 얘기. 다만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장애로 가기는 합니다만은 그 열려 있는 이 국회의 네. 장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네. 이 각종 상임이나 뭐 또는 대정부 질의 또는 대표 연설 등을 통해서 현 네.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비판할 건 비판하고 네. 또 대안 제시할 건 제시하고 이 과정들은 국회 안에서도 충실히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지금 이제 장애를 나간 건데 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와 검찰 또는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이게 국회가 잘 작동을 하면 국회가 잘 작동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야당이 네.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국회 안에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당이 그 역할을 못 해요. 여당이 그냥 용산 눈치만 보느라고. 아, 그럼요. 네. 제가 제가 여당 때 네. 정책위 의장도 하고 네. 또 대표도 원내대표도 하고 하시고, 했기 네. 때문에 네. 이른바 당정청 네. 지금 뭐 당정대가 되겠죠. 네. 이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아실 그래도 거니까. 잘 아는 네. 편에 속합니다. 지난 정부 때 정책과 관련해서 또 이 정책과 관련해서 당과 협의되지 않은 게 발표된 게 없어요. 청와대나 정부나 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상. 네. 왜냐하면 다 입법 사항이고 당연하죠. 예산 사항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당의 권한, 어. 국회의 권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존중되었었죠. 아, 그럼요. 함부로 못 되게 못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 당무와 관련해서는 일절 뭐 청와대에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절 개입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언급조차 되지는 아, 이거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워했는데요. 의견 내는 것조차 의견을 못 냈어요. 그 그래서 당시 정무수석도 이렇게 그 대신 통로 있지 않았습니까? 통로나 뭐 당정청 내지는 당과 어떤 조율하는 네. 조율하는 그건 역할이지 당연히, 네. 무슨 막 저 청와대가 뭘 만들 이게 어떤 당무와 관련해서 네. 뭘 기획해 가지고 뭘 만들어 보겠다 이 꿈도 꿀 수가 없었죠. 지금 여당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오늘 이제 그 유승민 의원이 공식적으로 당대표 불출마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대 어느 지금 보면 저보다도 저희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네. 가장 당정청 회의가 가장 활발하게 열렸었고요. 네. 또 당의 실질적 권한이 확실하게 네. 어떤 존중된 그런 시기가 있었죠 지난 정부 때. 어. 근데 이 당황스러울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산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무슨 예산이든지 법안이든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딱 국회로 넘어오면 그건 국회의 시간이거든요. 네. 그냥 여야가 머리 맞대고 합의하면 그냥 그럼요. 합의된. 네. 그러면 이제 정부나 청와대는 존중할 수밖에 없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번 예산 협상이나 뭐 법안 협상이나 하는 걸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용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산이 결정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도 그랬었어요. 네. 아. 근데 그때보다 더 심해요 지금. 더 심한 거라고 네. 합니다. 네. 네, 심해요. 저도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저기 뭐
어디 인터뷰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랬나요? 그 이번 그 예산 과정에서 야당에서 뭔가 양보하면 우리도 뭐 양보하고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아가지고 그랬다는 식으로 하는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와 대놓고 야 저렇게 대통령이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용산의 이른바 저 동의를 받지 못해서 네. 여당이 합의를 하지 못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당의 이제 정말 뭐 참. 원내대표나 거기 이제 협상 상대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 이게 일정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합의할 다 패서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그 합의안들이 용산 대통령실의 동의를 받지를 못해서 아무도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해줘서 한 명도 동의를 안 해주고 한 명도 동의를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라는 얘기거든요. 아 대통령 그쪽 용산 쪽, 예, 그쪽에서. 근데 더 이제 가관인 것은 뭐냐면은 그 반도체 이른바 반도체 세제와 네, 관련해서 네, 거기. 지도 안 차던데 네, 네, 그 8% 네. 투자세액 공제가 이제 투자세액 공제가 8%로 결정이 났었잖아요. 이 대기업은 그때 추경호 장관이 그렇게 또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당은 네. 10%였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국민의힘에서 만들어놓은 반도체 특인가 거기서는 이제 20% 20% 대기업 네. 투자세액과 관련해서 그것도 전략산업 반도체와 관련해서 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10%를 이제 정도 내놨기, 예. 내놨기 때문에 예. 뭐 20%하고 10% 한 10몇 프로 정도 선에서 네. 결정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다들 판단을 하고 있었죠. 네, 근데 추경호 부총리가 네. 8%로 맞습니다. 뭐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예, 네. 그게 다 또 대기업들인데 네, 대기업들이 또 감세를 너무 많이 해주면 안 된다. 안 된다. 뭐 아유, 엄청나게 고집을 피웠어요. 그래서 8%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예산 통과됐지 않습니까? 세법도 다 통과됐잖아요. 네. 대통령이 느닷없이 야당이 반대해서 투자세액 공제를 더 늘리지 못했다. 그러니까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 그 한마디에 그냥 다시 또 바꿨어요. 예, 기재부가 그냥 또 그냥 안절부절 뭐 더 늘려달라고 뭐 법안 내고 뭐 난리가 아닙니다.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늘렸지 않습니까? 웃기지도 않아요. 지금 아직 그건 아직 결정 안 됐나요? 아직 예. 안 됐고. 그 웃기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보고를 제대로 받는 건지 또는 보고를 했는데 이 양반이 이해를 못한 건지 까먹은 건지. 아니 하여튼 저 일을 좀 그 집권 세력 내에서 일을 좀 해봤던 사람 눈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소통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워낙 이제 뭐 이 현 정부의 경제팀 내지는 뭐 경제 정책 내지는 뭐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엇박자 그래서 결국은 무능 뭐 이렇게 이제 결론지서 그동안에 계속 그런 비판도 많았고 그건 국내뿐만 아니라 또 국외에서도 그런 나가면 사고 터지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참 그 방금 아까 말씀하신 연말 그 대기업 반도체 분야의 세액 투자세액 공제, 공제. 예, 투자세액 예. 공제 그 추진 과정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그게 굉장히 보여주는 상징성이 네. 되게 크다고 봅니다. 네. 네. 정책하는 사람 눈으로 보면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수장과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라는 대통령이 엇박자가 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뭘 이해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참.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저 이제 2월 임시국회 열리면 네. 이제 상임위 열릴 텐데. 이제 내 기재위에서 이제 내가 부총리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꼭 물어보세요, 근데 진짜. 추경호 장관이 어떻게 답변할 건지가 좀 궁금하네요, 진짜. 네. 요즘 워낙 또 다른 정치 이쪽 뭐 국방 뭐 이쪽에 막 사건 터져가지고 제대로 이쪽 그 기재도 잘 안 올리죠. 예, 예. 아니 근데 이제 기왕에 투자세액 공제 아니 네. 세제 관련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초대기업 감세 네, 법인세 감세 3% 끝까지 고집을 피웠잖아요. 네.
이제 결국은 1% 감세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23%로 25%에서 22%로 2% 낮추자고 네. 주장을 했고 네. 우리는 안 안 된다. 네. 이 1% 3천억 이상씩 이익이 남는 기업은 네. 100개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굳이 그것도 그 법인세 3% 낮춰주는 게 투자 요인이 안 된다. 투자 유인 효과가 없다. 네, 그건 네. 이미 검증됐고요. 이미 MB 시절에 검증이 됐죠. 대신 그거 법인세 낮추지 말고 대신 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네. 반도체를 포함한 뭐 네.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수소 산업 이런 전략 바이오 네. 이런 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투자를 할 때 세액 공제를 더 늘리자. 우리 민주당에서 그렇게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예를 들면 유통업에서 3천억 뭐 이상 벌었는데 그거 굳이 법인세 안 낮춰줘도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다만 뭐 공장 짓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이 수출 품목 만들고 수출 제품 만들고 이런 기업은 투자를 했을 경우에 세액 공제를 더 많이 해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죠. 그렇습니다. 특히 미래 먹거리와 관련해서 이제 미래 먹거리가 어쨌든 전략 산업이니까. 네. 근데 그것도 절대 수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 법인세 문제 가지고도 또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죠. 예. 가지고. 그러니까 참 이게 저는 되게 경직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미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이 감세 규모나 방향이 지금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과도 맞지도 않죠. 완전히 다릅니다. 영국이 이제 그 바뀐 총 이름이 뭐죠? 그 지난번 총리. 그 전에는 이제 여성 총리였고 리시 순작 총리라고 최근 바뀌었죠. 지금 총리 말고 그 물러난 그 전에 총리.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아무튼 네. 50조 그게 50조예요. 네, 네. 이 감세안이 그래서 잘렸잖아요, 총리. 결국은 잘렸죠. 예. 예, 국민들이 엄청난 우습게 그래서 원상 회복하고 심지어 이 고유가 시대에 돈을 많이 벌었던 석유화학 네, 그 횡재세 행제세 그게 부담시켰죠. 그게 22조 규모입니다. 아 그게. 그렇군요. 그렇군요. 미국도 법인세 최저한세를 만들었어요. 1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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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15% 이상 다 법인세를 내도록 그게 사실상 증세거든요. 사실상 증세에 된 네, 거죠. 사실상 네. 증세인데 이걸 해가지고 IRA를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핵심이 네. 마치 우리나라 뭐 전기자동차에 뭐 그 규제를 한다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그 일부분이고 그린 산업에 맞습니다.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는 투자세 공제를 해주는 거고 맞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거고 이 재원을 맞아요. 이 재원을 법인세 증세를 해가지고 증세를 해서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가지고 그거 투입하겠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대로 된 감세만 막 얘기만 하고 있지 그 제대로 된 그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제대로 잘 안 써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국세 수입도 처음으로 다시 이제 감소로 돌아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네. 아마 이제 진짜 제대로 열리시면 뭐 의원님 되게 바쁘실 것 같은데 기재위에서 따질 것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물론 뭐 경제가 기재위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당에 민생경제 대응 특위를 만들어서 네. 의원 한 20여 명 정도 지금 저 활동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하고 계시죠. 있죠. 네. 예.